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의 많은 모습, 그 중에는 간소해진 경조사도 있는데요. 그나마 결혼식은 미룰 수라도 있지만 장례식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고를 알리면서도 조문은 사양하고 자연스럽게 작은 장례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척과의 교류는 줄고 1인 가구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작은 장례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기존 결혼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은 결혼식이 유행하는 것처럼 기존 장례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은 장례식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장례식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연과 함께 살펴볼까요? 직원으로 30년, 임원으로 3년, 남부럽지 않게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직원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열심히 챙긴 덕인지 인심 좋은 동료이자 선후배로 통하며 인간관계를 잘 쌓아왔습니다. 반면 간호사 3명과 함께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남편은 본업에는 무척 충실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인간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동문회나 지역사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종교도 없고요. 5년 전 시아버지께서 작고하셨을 때 성공한 형님과 두 누님 앞으로 수십 개의 조화가 왔습니다. 수백 명이 조문하러 온 성대한 장례식이었죠. 남편 조문객은 적었지만 이분의 회사 동료들 덕분에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다가올 90 넘으신 시어머니 장례도 걱정이 없고요. 시아버지 장례보다 더 성대할 테니까요. 문제는 80대 중반인 친정 어머니의 장례입니다. 남편 쪽은 기대할 수 없고 이분도 현직이 아닌데 사람들이 얼마나 문상을 와줄까요? 언니는 미국에 살고 동생은 연락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서 그쪽도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셨는데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심신이 모두 약해지시고 말았습니다. 세 딸에게 재산 정리를 하신 후에는 이상하리만큼 모든 능력이 사라지셨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 장례식을 조촐하고 조용하게 치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작은 장례식에 대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예상되고 최근에는 성대한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자꾸 주눅이 듭니다. 의사의 임원까지 지낸 부부이니 주위에서는 조문객이 많을 거라 생각할 텐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이제라도 종교 생활을 시작해야 하나, 동문회에 열심히 나가고 여기저기 동호회에도 가입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는 게 너무 힘든 순간에는 마치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 슬픈 것, 피하고 싶은 것,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이런 이야기는 후박사TV 죽음의 두려움 영상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었죠. 보통은 내 죽음보다 부모의 죽음을 먼저 맞게 됩니다. 부모의 죽음은 존엄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한 번 대면하게 되죠. 부모의 죽음은 슬픕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또 부모의 죽음은 진지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죠. 한편 장례식은 죽은 자를 그리며 애도하는 의식인데요. 하지만 정작 상을 당하면 경황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락을 돌리고 손님을 맞고 죽음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다 망자를 기릴 여유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녹초가 된 상태로 장례식이 끝나버리죠. 부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본래 취지에 썩 맞지는 않습니다. 상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가까운 사이라면 오랜만에 만날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가깝지 않은 사이라면 문상하러 갈지 말지 고민하며 조의금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오늘날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라기보다 유족의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만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느끼듯 화환과 조문객의 숫자가 유족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장례식 비용도 만만치 않죠. 가구당 평균 장례 비용은 1,500만 원인데 이 중 80%가 식대라고 합니다. 반면 작은 장례식은 작지만 의미 있는 장례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도에 집중하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작은 장례식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불필요한 절차를 줄인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보통 가족장으로 하고 부고를 내지 않고 조의금과 화환도 받지 않고요. 발인 예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도 합리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장례식을 두고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드리는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을 알아봅시다. 첫째, 소박한 장례식을 치릅시다. 화려하게 치른다고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돈보다는 마음에 집중해야죠.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정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체면보다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체면칠에는 죽음의 의미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의미에 집중해서 작은 장례식을 기획해 보세요. 하루나 이틀장을 하거나 빈소 없이 화장을 하고 비싼 관 대신 종이관, 비싼 수의 대신 고인이 즐겨 입던 옷을 사용하고 식사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다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조촐한 장례식을 치릅시다. 성대하게 치른다고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위로보다 애도에 집중해야죠. 유족을 위한 형식적인 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위신보다 소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가운 시선에 굴하지 말고 허세 앞에 주눅 들면 안 돼요. 그렇게 애도와 소신에 집중해서 작은 장례식을 기획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늘고 사회적 관계가 줄면서 단출한 장례식이 늘고 있습니다. 부고를 안 내거나 화환과 부의금을 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인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고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용한 장례식을 치릅시다. 시끌벅적하다고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라도 실컷 슬퍼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여러 회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삶을 이해하면 슬픔이 줄어들 수 있죠. 하루라도 고인의 생을 기려보세요.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나쁜 기억도 있을 테고 가족이 서로 다른 경험을 했을 수 있으니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죽음을 생각하며 말 없이 지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겠죠? 죽음은 항상 손끝이 닿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처방은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담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온 장자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자가 숨을 거두려 할 때 제자들이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하려 했다. 그러자 장자는 말했다. 하늘과 땅이 나의 관이고 해와 달이 나의 옥이고 별들이 나의 구슬이다. 만물이 밤새워 나를 애도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러나 제자들은 말했다. 스승님이 까마귀나 솔개에게 먹히면 안 됩니다. 장자가 대답했다. 땅 위에 놓아두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밑에 누우면 개미나 벌레의 밥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왜 새들에게 더 인색한가?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